3,370만 명, 대한민국 국민 65%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인구 다 합쳐도 이 숫자 안 나와요. 경제활동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한 번에 털린 거예요. 2025년 11월 29일 쿠팡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까지 전부 털렸어요. 기억나세요? 2024년 SK텔레콤 해킹 사건, 당시 2,324만 명 정보가 유출돼서 난리였죠. 역대 최대 과징금 1,374억 원 나왔던 그 사건요. 근데 이번 쿠팡은 그것보다 1,000만 명이나 더 많아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해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2025년 6월 24일이에요. 5개월 전이에요. 5개월 동안 우리 정보가 해외 서버에서 열람되고 있었는데 쿠팡은 까맣게 몰랐어요. 그럼 쿠팡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자체 보안 시스템이 감지했을까요? 아니에요. 고객 민원이었어요. 고객이 이상한 것 같다고 신고해서 11월 18일 밤 10시 52분에야 확인한 겁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실제 비정상 접속은 11월 6일 오후 6시 38분에 발생했어요. 근데 인지한 게 11월 18일이에요. 12일 동안 해커가 마음대로 정보 빼가는 걸 또 몰랐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 이렇게 질타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이건 외부 해킹이 아니거든요. SKT는 외부 해커의 공격이었어요.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쿠팡은 퇴사한 직원이 인증 토큰을 악용한 겁니다. 내부 보안 관리가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쿠팡이 2024년 3분기에 발표한 활성 고객 수가 2,470만 명이에요. 근데 유출된 건 3,370만 명이에요. 900만 명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탈퇴한 회원 정보까지 다 털렸다는 겁니다. 결제 정보는 안 털렸다고 하는데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이면 보이스피싱에 딱 좋은 정보예요.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이 벌써 돌고 있어요. 백영훈 부총리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다 모였어요.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꾸렸어요.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쿠팡의 2024년 정보보호 투자액이 860억 원이에요. 삼성전자, KT 다음으로 국내 3위예요. 주요 통신사보다도 많아요. 보안 조직도 200명 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돈은 엄청 썼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사자 권한 관리가 엉망이었다고요. 인증 토큰을 장기간 방치했다고요. 시스템은 최신인데 운영이 개판이었던 거예요. 쿠팡은 사과문을 올렸어요. 근데 사흘 만에 내렸어요. 이틀짜리 사과문이라고 비판받았죠. 그 자리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로켓 배송은 내일 도착. 이게 올라왔어요. 12월 1일 쿠팡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 외 거래에서 8% 이상 폭락했어요. 정규장에서는 5.3% 떨어진 26.65달러로 마감했고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보여주는 거죠.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쿠팡의 2024년 매출이 38조 2,988억 원이에요. 3%면 1조 1,489억 원이에요. SKT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죠. SKT는 외부 해킹이라서 감경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쿠팡은 내부 직원 소행에 5개월 방치에 활성 고객보다 많은 유출이에요. 가중 요소가 훨씬 많아요. 역대 최대 과징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024년 11월에도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15만 건이 넘게 유출돼서 16억 원 과징금 받았어요. 근데 1년 뒤에 또 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늘어나요. 16억 원이 뭘까요? 그냥 영업비용이에요. 보안 시스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수백억 쓰느니 사고 날 때마다 10억 원대 과징금 내는 게 더 싸다고 계산한 거죠.
쿠팡의 월간 이용자 수가 3,240만 명이에요. 쇼핑 업종 점유율이 80% 넘어요. 국민 2명 중 1명이 쿠팡을 쓴다는 얘기죠. JP모건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객 이탈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어요. 왜 고객이 안 떠날까요? 반중 정서 때문에 알리나 테무 갈 사람 없고 자국 기업 중에 쿠팡 대체할 만한 데가 없어요. 카카오톡이랑 똑같아요. 신뢰도는 낮은데 시장 장악력이 강해서 못 떠나는 거죠. JP모건 분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차피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기대치가 바닥을 기는 분위기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체념한 거예요. 슬프지 않나요? 정부는 쿠팡 사칭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경찰은 아직 2차 피해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다행이긴 한데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면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쿠팡 IT 인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쿠팡은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만 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겠죠. 쿠팡은 CISO랑 CPO를 분리 운영하는 투톱 체계예요. 국내 유통업계에서 드문 구조죠. 이사회, 경영진, 보안 조직이 삼각 거버넌스로 움직여요. 시스템은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돌아간 거예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보안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쿠팡조차 내부 접근을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는 건 다른 기업들의 훨씬 큰 경고 신호라고요.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행법상 실제 금전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요. 기업들이 이걸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안 하는 거죠.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하세요. 다른 사이트랑 같은 비밀번호 쓰셨다면 전부 바꾸세요. 같은 비밀번호 여러 곳에 쓰면 도미노처럼 다 뚫려요. 쿠팡에 저장된 카드 정보 삭제하세요. 결제할 때마다 입력하는 게 귀찮아도 안전이 우선이에요. 자동 결제 설정돼 있으면 해제하시고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쿠팡에서 문자 온다고 바로 믿지 마세요.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쿠팡 고객센터 번호는 1577-7011이에요. 의심되면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귀찮아도 확인이 답입니다. 가능하면 배송지 주소를 편의점이나 택배함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집 주소가 유출됐으니까요. 불편하긴 하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이 여러분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게 더 무섭잖아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본인 신용정보 조회 내역 확인하세요. 내가 모르는 대출 조회나 카드 발급 시도가 있는지 체크해야 해요. 무료 서비스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몇 달간 이메일 받은 편지함 자주 확인하세요. 쿠팡 사칭 피싱 메일이 올 수 있어요. 발신자 주소 꼼꼼히 보시고요. 쿠팡 공식 도메인은 쿠팡.com이에요. 철자 하나라도 다르면 가짜예요. 부모님, 조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스미싱에 취약하거든요. 쿠팡에서 문자 오면 무조건 자녀한테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세요. 가족을 지키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1377로 전화하세요. 경찰청 금융범죄 신고센터예요. 24시간 운영하고요. 피해 당하기 전에 신고하면 계좌 지급 정지 같은 조치를 바로 취해줘요.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 피해 입으면 쿠팡이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기업은 안 바뀌거든요. 고작 사과문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쿠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대요. 보안 전문가도 영입했고요. 근데 이미 한 번 당한 적 있잖아요. 또 같은 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과징금이 아무리 커도 매출에 비하면 작아요.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직접 배상하는 거예요. 3,370만 명이면 3조 3,700억 원이에요. 그래야 기업이 정신 차려요. 어차피 대안이 없다고 체념할 건가요? 아니면 목소리를 낼 건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넣을 수 있어요. 집단소송 참여할 수도 있고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JP모건 말대로 쿠팡이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고객을 무시해요. 경쟁이 있어야 서비스가 좋아지고 보안도 신경 쓰거든요.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권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유출 사고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체계가 없대요. 정부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워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티몬 다 개인정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정보가 얼마나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입력하세요. 선택 항목은 비워두시고요. 이벤트 응모할 때 주민번호 요구하면 거부하세요. 우리가 덜 주면 그만큼 유출될 것도 적어져요. VPN 쓰는 거 고려해 보세요. 공공 와이파이에서 쇼핑할 때 특히 중요해요. 이중인증도 귀찮아도 꼭 설정하시고요. 한 겹 더 막아두는 게 여러분을 지켜줘요. 분기마다 한 번씩 계정 점검하세요. 안 쓰는 사이트는 탈퇴하시고요. 저장된 카드 정보 삭제하시고요.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시고요. 디지털 위생 관리도 습관이 되어야 해요. 이번 쿠팡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뭘까요? 기업은 우리 정보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해요. 방심하는 순간 당합니다. 쿠팡 과징금이 1조 나오든 2조 나오든 중요한 건 변화예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법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 인식도 바뀌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대규모 유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상 끄고 바로 하세요. 쿠팡 비밀번호 바꾸시고 카드 정보 삭제하시고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이 지키세요. 우리 함께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어요.